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산회계 2급 100회 기출문제를 1호부터 한번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중 거래 내용에 대해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문제를 풀으려면 거래의 8요소. 거래 8요소, 우리 어떻게 했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했죠? 네. 이렇게 거래 8요소. 일단 우리가 거래 8요소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자, 위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재무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경영성과라 한다. 그런데 기본적인 건 우리가 자산의 증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이 증가,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이렇게가 일단 기본 세트죠. 그쵸?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자, 현금 100만원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하면, 출자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를 해요. 자본이 증가. 그런데, 일단 옆에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보면, 자산의 증가가 대변에 나와 있으니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인데,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탈락. 외상매입금 2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빚을 갚았다는 얘기니까 부채가 감소해야 하고 자산이 감소해야 한다. 이렇게가 짝꿍인데 일단 부채의 증가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채의 증가가 그리고 또 차변 요소로 나와 있으니까 또 땡.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금 이자 3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그럼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했고 이자를 받았으니까 수익이 발생한다. 지금 이렇게 짝꿍이 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은 비품 50만원을 사고 대금은 미지급하다 그랬으니까 미지급은 뭐예요? 부채가 발생한 거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에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경영성과. 우리는 2번 문제는 얘네요. 경영성과. 그쵸? 그래서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경영성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성급비용, 선수수익, 그리고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렇게 네 가지가 계속 세트로 자주 등장을 하니까 암기를 조금 합시다. 자, 성급 비용하고 미수 수익은 무조건 자산 계정 과목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선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 과목에 해당해요. 그래서 뒤에 수익 비용이 붙어 있지만 우리가 원래 중요한 건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이 더 중요한 거다. 아직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은 수익 비용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죠? 네, 상품 마지막 4번 1번, 2번은 미지급, 미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기에선 상품이 나왔어요. 상품은 재고 자산이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일단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제상에서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재정 과목을 물어봤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그냥 3번이 되겠네요. 차량 운반구 무슨 자산? 유형자산. 유형자산. 장기간 동안 내가 사용하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유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 외우셔야 돼요. 건물, 토지,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뭐 요 정도. 뭐 건설 중인 자산까지 외우시면 더 좋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다음 중 계정별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그랬어요. 잔액이 대변. 지금 우리 아까 거래팔 요소 했었는데 이게 지금 잔액이 남는 변이에요. 증가변이 잔액이 남는 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그랬으니까 부채, 자본, 수익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수 자산이라고 했고요. 선수 부채. 네, 그래서 2번이 정답. 성급 미수는 자산.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수익과 비용을 정리하는 장부를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하고, 손익계산서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준다.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는 재무상태표 하고,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에요. 이렇게 일단 우리가 구별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 보고되는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을 얘기하는 거고,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수익은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를 얘기한다. 돈 벌어들인 것을 얘기한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당기순이익은 현금주의에 의해 작성될 때보다 항상 크게 보고되는 특징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손익계산서 우리는 발생주의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돼요. 발생주의.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것만 수익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현금이 들어왔을 때만, 들어오거나 나갔을 때만 기록을 한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에 크게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6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신비는 전화, 휴대폰, 인터넷, 뭐 등기 우편요금, 통신비라고 할 수 있고요. 수도관열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접대비는 거래처에 접대해줬을 때. 그러면 상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선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는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임차료는 빌려서 사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월세, 혹은 렌트 비용도 우리가 임차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의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우리 회계 2급에서 너무 중요하게 외우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는 T자 계정을 그려서 기초상품 재고에 플러스 순 매입액이에요. 저기 맨날 매입액이라고 쓰는데 여러분들은 순 매입액이다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시면 매출 원가라는 게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숫자만 갖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전기 2월의 기초죠? 기초 35만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이 77만원. 그리고 기말 재고액이 37만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37만원 빼주시면 75만원이 나올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75만원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8번. 회계 2급 문제치고는 조금 많이 어려운 유형자산의 매각거래예요. 그런데 유형자산 매각거래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유형자산의 매각거래는 분계가 정해져 있어요. 분계가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기계장치를 처분했으니까 기계장치, 제가 괄호 친 거는 개정 과목이 계속 문제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차변에 기계장치를 처분을 하게 되면 차변에 무조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져야 돼요. 기계장치의 금액은 무조건 취득 원가로 나가는 거고요. 취득 원가로 나가게 되고, 매각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차변에 돈을 받아야 되겠죠. 돈, 매각 대금이 되겠죠. 여기 있는 돈은 반드시 내가 처분한 처분가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플러스가 생기면, 돈이 남으면, 혹은 돈이 모자라게 되면, 돈이 남으면 우리는 얘를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돈이 모자라면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분 손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21년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요. 21년 1월 1일에 취득을 했어요. 얼마에? 2천만 원의 취득이라는 거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21년 12월 31일 날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22년 1월 1일에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감가상각의 경우, 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천만 원이니까 그대로 얘를 2천만 원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감가상각.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감가상각 정액법이니까 내용연수 5년 분의 취득원가 2천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50만 원. 그러면 1950만 원이 나오니까 50만 원 빼고 나면 1950만 원이니까 얘를 5로 나눠주면 5, 35, 5, 9, 45, 390만 원이 나와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39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390만 원이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30만 원이 생겼대요. 처분하고 30만 원의 손해를 봤다. 그럼 420이니까 얼마예요? 1580만 원에 처분을 했나요? 1580만 원? 그래야 양쪽의 합이 똑같아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58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금액은 처분가는 무조건 내가 받아야 합니다.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은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억, 니은, 디귿 판매용, 우리가 자, 여기에서 다시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이 맞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사용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품,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 부동산, 그 다음에 사용이 목적이면 우리는 뭐라 해요? 건물,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상품, 건물, 투자,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 10번은 여러분들 이것도 문제에서 계속 외우셔야지 되는 거.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우리는 영업의 비용을 조금 외워주셔야 합니다. 영업의 비용. 그래서 영업의 비용의 종류에는 뭐뭐뭐뭐 있더라?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어요. 요만큼만 영업의 비용을 외우고 계시면 되니까 그러면 문제가 조금 쉽게 풀어지겠죠. 그래서 성격이 다른 계정 과목은 이자, 비용, 그 다음 외환차, 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의 성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기 위함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게 목적인 거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자, 그 다음에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유형자산이고요.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이다.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장품 판매 회사가 회사의 영업장 건물 유형자산 맞고요. 휴대폰을 판매하는 회사의 판매용 휴대폰 판매가 목적이면 무슨 자산? 재고자산인 상품이라고 이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는 가구가 상품인 거고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이에요. 자동차 판매 회사가 자동차가 상품인 거고 그 다음에 토지는 유형자산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 12번. 다음 중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미회수했을 경우 처리하는 계정과목. 우리가 유형자산 매각했을 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다. 그러면 얘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처리해야 돼요? 미수금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예,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다음 중 외상 매입금을 조기 지급함에 따라 매입 할인을 받고 이를 영업의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렵다. 자, 13번 문제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일단 써볼게요. 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시고 그러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영업이익에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그러고 나면 회계이익은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인데 그냥 우리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할게요. 이건 나중에 우리 급수 올라가면 무조건 얘로 바뀌니까 그래서 법인세 빼주시고 나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매입 할인을 받고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매입 할인이면 매입 할인은 원래 자, 여기 매출원가 계산하는 걸로 잠깐 와보면 순 매입액을 계산하는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야 해요. 얘에서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양쪽의 합은 똑같아야 되니까 매출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매출원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빼야 되는 게 줄었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증가를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원래 매출 총이익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매출원가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지 않고 이를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를 하였다. 수익이 증가하는 거래로 처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크게 됐으니까 줄었어야 되는데 안 줄었으니까 원가가 커졌다는 얘기는 매출 총이익은 결과적으로 과소계상이 되었다 라는 얘기고 얘가 과소니까 빼고 나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어야 하니까 그만큼이 증가했어야 하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영업이익도 과소계상이 되었다. 그런데 위에서 뺐어야 될 걸 밑에다가 넣어줬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이후에는 위에서 해야 될 걸 아래에다가 넣어줬으니까 그 밑으로는 불변이에요. 얘는 변화가 없어요. 얘도 변화가 없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되었다. 매출 원가는 과대 커졌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과소계상이 되었고 영업이익도 과소계상이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불변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별표를 쳐두시고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계에서 조금 중요한 개념이고, 매출 원가에서 빼게 되면 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한테 득이 생겨요. 득이 생기는데 이 득을 위에서 처리할 거냐 밑에서 처리할 거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득이다라고 처리를 해주면 여기서 넣든 여기서 넣든 둘 중에 하나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얘는 이 아래쪽은 변화가 없는 상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제시된 전표의 분계 내용을 계정별 원장에 전기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분계를 금액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우리가 14번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소모품비가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미지급금 5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현금으로 5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금액이 조금 헷갈릴까봐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한 거고요. 얘를 우리가 분계를 했으니까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전기예요. 전기. 그러면 전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정을, 지금 계정 과목이 3개가 나왔으니까 3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계정 과목 3개를 그려놓고, 자, 여기는 소모품비,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리고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에다 옮겨 적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자기변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변에다가. 자, 소모품비가 지금 무슨 변에 있죠? 차변에 있죠? 그럼 소모품비는 무조건 차변에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미지급금 대변에 있죠? 그럼 미지급금 대변에다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기록하면 된다. 이게 일단 기본. 그리고 소모품비 계정에는 여기다 기록할 때는 반드시 상대 계정 금액은 자기 거. 기록은 어떻게 한다? 기록은 반드시 상대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액은 무조건 자기 금액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 계정이 여러 개가 존재할 때, 지금처럼 상대 계정이 여러 개가 존재하면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제좌라고 씁니다. 계정 과목이 여러 개다라는 뜻이에요. 계정 과목이 여러 개, 여러 계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좌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자기 금액을 쓰라고 했으니까 100만원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고요. 미지급금 계정은 상대 계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모품비, 그리고 금액은 자기 거 50만원. 현금 계정의 상대 계정도 소모품비, 그리고 금액은 자기 거 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게 올바른 전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 문제도 14번 문제도 별표 하나 쳐두시고, 회계 2급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시험 문제 많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현금 계정은 대변이고요. 미지급금 계정은 대변인데 소모품 비지요.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나와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4번 문제, 4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한 기초자본, 기말자본, 기말부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5번 문제도 회계 2급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겠고요. 자, 우리는 기초의 재무상태, 기말의 재무상태. 재무상태는 이렇게. 왜냐면 아까 우리 재무상태는 일정 시점이라 그랬으니까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 기초라고 하는 건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고, 기말이라고 하는 건 12월 31일의 재무상태예요. 우리 이 앞에서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은 대변. 기본.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기말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사이에 필요한 게 우리는 1년 동안에 경영성과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경영성과. 그러니까 경영성과는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적어요?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그래서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둘의 차이가 수익이 더 크다. 그러면 이쪽에 단기순 이익이라는 게 생기고, 비용이 만약에 더 크다. 그럼 단기순 손실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이렇게가 일단 무조건 얘는 기본 세트예요. 기본 세트.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건 기초의 자본에서 쭉 기말 자본으로 갈 건데, 여기에서 단기순 이익이 생기면 더해주시면 되고, 단기순 손실이 생기면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으로 움직이는 기본. 자, 그러면 기초의 자산은 50만원. 이제 자기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말의 자산은 80만원. 그리고 기초 부채가 30만원. 그리고 수익이 100만원, 비용이 80만원.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자, 기초의 재무상태,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되니까 기초의 자본은 20만원이었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단기순 이익이 20만원만큼이 생겼겠네요. 그쵸? 그러면 20만원만큼을 더해서 자본으로 오니까 기말의 자본은 40만원이 될 거고요. 그러면 기말의 부채는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4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도 다시 돌려보시면서 순서를 이해를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 기초자본은 20만원, 그 다음 기말자본은 40만원, 그리고 기말의 부채는 40만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정리를 제가 나름은 조금 해드린 건데,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될 것들, 얘하고 매출원가, 우리 여기 있는 손익계산서의 구조, 영업의 비용, 그리고 전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무제표 움직이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회계 2급을 하면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복습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실기 문제를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